그날 새벽 72세 순자 할머니는 피투성이가 된 진돗개 황구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그 늙은 개 때문에 200만 원이나 쓸 거예요? 요양원 가세요. 집은 저희가 처리할게요. 황구야, 할매가 널 지켜줄게. 죽어도 지켜줄 거야. 할머니, 72시간 후에 안락사입니다. 그 이후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아빠, 엄마가 할머니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아냈어요. 집까지 팔려고 해요. 과연 할머니는 마지막 72시간 내에 황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을 때 순한 아들이 이혼하자 고 소리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벽 4시 통영의 한적한 마을에 닭울음 소리가 메아리칩니다. 순자 할머니는 늘 그랬듯 이른 시간에 눈을 떴어요. 72살의 나이에도 농사일은 게을리할 수 없었거든요. 무릎이 시큰거려도 허리가 아파도 말이지요. 아이고, 또 새벽이네. 순자는 낡은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저게 뭐고? 마당 한 구석, 평소 황구가 누워있던 자리에 무언가 검은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히 다가가 보니 우리 황구가 축 늘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황구야, 황구야, 왜 이래? 순자가 황구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황구는 힘없이 끙끙거릴 뿐이었습니다. 순자가 손전등을 비춰보니 정말 처참했어요. 황구의 온몸이 피투성이었거든요. 왼쪽 뒷다리는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머리에는 커다란 상처가 벌어져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황구야. 누가 이래 했노? 누가 우리 황구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온갖 풍파를 겪어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 막막했어요. 황구는 5년 전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진돗개였거든요. 그때도 상처투성이었는데 순자가 정성껏 돌봐서 이렇게 튼튼하게 키웠는데. 황구야, 정신 차려. 할매가 있자녀. 할매가 니를 지켜줄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황구를 안아 올렸어요. 평소 20kg가 넘는 황구가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많은 피를 흘린 탓이겠지요. 이런, 피가 이렇게 많이. 어쩌지? 순자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낡은 수건으로 황구의 상처를 감쌌어요. 하지만 피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겠다. 순자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새벽 4시에 문을 연 동물병원이 어디 있겠어요? 다행히 24시간 응급실이 있는 동물병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강아지가 많이 다쳤는데. 네, 바로 오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순자는 황구를 품에 안고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혀를 찼습니다. 할머니, 개가 많이 다쳤네요. 뭔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새벽에 보니까 이래 돼 있더라고요. 에구, 안 됐네요. 빨리 가시죠. 동물병원까지 가는 20분이 순자에게는 20년처럼 느껴졌어요. 황구는 순자의 품에서 점점 약해져 갔거든요. 가끔 축 늘어진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애절했어요. 괜찮다, 황구야. 곧 도착한다. 선생님이 니를 고쳐주실 거야. 드디어 동물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수의사 선생님이 황구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황구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우선 응급처치부터 해야겠어요. 선생님, 우리 황구 살릴 수 있죠? 제발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수의사는 말을 흐렸어요. 황구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던 수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상이 심하고 내장 출혈도 의심됩니다. 다리는 골절이 확실하고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이요? 얼마나 드는데요? 기본 수술비만 150만 원, 입원비까지 하면 200만 원은 들 것 같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월 30만 원도 안 되는 기초연금으로 살아가는 순자에게 200만 원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그렇게 많이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치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나이도 있고 상처가 너무 심해서. 수의사의 말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황구는 여전히 순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우리 황구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자는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황구야, 할매가 돈이 없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순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황구는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거든요.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도시로 떠나버린 이 외로운 할머니에게 황구는 삶의 전부였어요. 선생님, 일단 응급처치라도 해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우선 지혈부터 하고 진통제를 놓겠습니다. 순자는 수술실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이른 새벽 텅 빈 병원에서 홀로 앉아 있으니 더욱 막막했습니다. 누가 우리 황구를 이렇게 때린 걸까? 왜 이런 일이? 순자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동네 개들과 싸운 걸까? 아니면 사람이 일부러 해친 걸까? 30분 후 응급처치를 마친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혈은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수술을 받아야 해요. 내일까지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하루 정도는. 하지만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딱 하루만 있으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황구를 안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순자에게는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황구를 조심스럽게 마당 평상에 눕혔습니다. 진통제 덕분인지 황구는 잠시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거친 숨소리가 순자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00만 원. 어디서 구하지? 순자는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기초연금과 농사로 번 돈을 합쳐도 고작 4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신에게 남은 건 이게 전부였어요. 황구야, 할매가 돈이 없어서 니를 못 살리면 어쩌지? 순자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막막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사실 순자에게 황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겨졌을 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가버렸노? 그때 순자는 정말 삶의 의욕을 잃었었거든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와서 그냥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유기견 보호소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철창 안에서 상처투성이가 된 진돗개 한 마리가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개들은 짖거나 꼬리를 흔드는데 그 개만은 조용히 순자를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저 개도 참 불쌍해라. 보호소 직원이 말하길 그 개는 주인에게 버림받아서 온 지 한 달이 넘었다고 했어요. 성격은 온순한데 나이가 많아서 입양 희망자가 없다더군요. 할머니, 이 개 한번 안아보실래요? 순자가 철창을 열고 들어가자 그 개는 순자 품에 폭 안겼어요. 그 순간 둘 다 서로에게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니도 혼자구나. 우리 같이 살아볼까?
그렇게 황구는 순자의 가족이 됐어요. 처음엔 이름도 없었는데 누런털이 많아서 황구라고 불렀더니 금세 자기 이름인 줄 알더라고요. 황구야, 밥 먹자. 멍멍. 오늘도 날씨 좋네. 우리 산책 갈까? 멍멍멍. 황구는 순자의 모든 말에 대답해줬어요. 혼자 중얼거리던 순자에게 황구는 최고의 대화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특히 며느리 미경은 처음부터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머니, 왜 개를 키우세요? 더러워 죽겠어요. 깨끗이 씻기고 키우는데 뭐가 더러워? 그래도 개는 개잖아요. 나중에 우리 진수한테 병이라도 옮기면 어쩌려고요? 미경은 명절에 올 때마다 황구를 보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심지어 황구가 다가가기만 해도 저리 가 라며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아들 정태는 어떨까요? 엄마, 개 키우는 것도 좋지만 너무 힘들면 보내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정태야, 황구는 엄마 유일한 친구여. 어찌 보내겠노? 그렇긴 하지만 미경이가 너무 싫어해서 정태는 늘 그랬어요. 엄마보다는 아내 눈치를 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아들이 야속하면서도 이해가 됐어요. 남자가 집에서 평화롭게 살려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손자 진수만은 달랐습니다. 할머니, 황구 어디 있어요? 진수야, 온 김에 황구랑 놀아줘라. 네, 황구야, 산책 가자. 진수는 방학 때마다 순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황구와 뛰어놀며 하루 종일 웃곤 했습니다. 그런 손자를 보면 순자는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 황구 정말 똑똑해요. 제 말 다 알아들어요. 그러게. 황구는 사람보다 더 영특해. 그런데 엄마는 왜 황구를 싫어해요? 엄마는 깔끔한 걸 좋아해서 그래. 이해해줘야지. 순자는 며느리 욕을 손자 앞에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황구가 이렇게 다쳤는데 가족들이 도와줄까요?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망설이다가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정태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게 황구가 많이 다쳐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이요? 얼마나 드는데요? 200만 원 정도 든대. 전화 저편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2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나도 알아. 하지만 황구는 미경이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역시나 며느리 핑계였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됐다.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고 했잖여. 전화 끊는다. 순자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곧 후회됐습니다. 아들도 어려운 형편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황구야, 우리 둘이 의지하고 살자.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순자는 황구 옆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황구가 눈을 뜨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더 간절하고 더 애절했습니다. 괜찮다. 할매가 니를 포기하네. 끝까지 함께 할 거야.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정말 황구를 살릴 수 있을까? 200만 원을 어디서 구할까? 이 나이에 누구에게 돈을 빌릴 수 있을까?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만 순자에게는 먹구름 같은 하루였습니다. 황구의 거친 숨소리만이 적막한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순자가 황구를 돌보며 하루 종일 씨름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BMW가 마당 앞에 멈춰서더니 며느리 미경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어머니,
집에 계시죠? 미경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로 갑자기 온 걸까요? 미경아, 왜 갑자기? 어머니, 정태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게 수술한다고요? 역시나 황구 때문이었습니다. 미경은 황구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정말 꼴불견이네요. 이미 다 늙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걔한테 200만 원이나 쓴다고요? 미경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황구도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요? 걔가 가족이라고요?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평소 시어머니 앞에서는 예의를 지키려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200만 원이면 우리 진수 학원비 몇 달치예요. 그 돈으로 차라리 진수 교육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진수 교육비는 니들이 할 일 아니냐?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뭐라고 그래? 순자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생 참고 살아왔지만 황구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내 돈이라고요? 어머니, 그 돈 어디서 나온 건지 우리가 모를 줄 아세요? 뭔 소리요? 정태 오빠가 매달 생활비 보내주는 거 다 알아요. 그 돈으로 걔 수술한다고요? 미경의 말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아들이 매달 보내주는 20만 원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황구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우리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걔 때문에 그 돈을 쓴다고요? 미경은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유기견 보호소 전단지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무료로 데려가 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연락해서 오늘 당장 보내세요. 싫어. 절대 안 돼. 순자가 소리쳤지만 미경은 들은 척도 했어요. 어머니가 안 하시면 제가 직접 연락할 거예요. 정태 오빠도 제 편이거든요. 정태가 뭐라고 그래?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아픈 게까지 돌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차라리 편하게 보내주는 게 낫다고 했어요. 순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아들도 며느리 편이라니. 정말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까요? 그때 황구가 미경을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순자를 지키려는 본능이었죠. 봐요. 저렇게 사나워요. 나중에 우리 진수 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황구는 절대 사람 안 물어. 네가 나한테 소리 지르니까 그런 거야. 에이, 정말. 걔가 사람보다 소중해요? 미경이 화를 내며 황구에게 다가갔어요. 순자는 급히 막아섰습니다. 미경아, 하지 마라. 비키세요. 이 늙은 개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하잖아요. 미경이 황구를 발로 차려는 순간 순자가 미경의 팔을 잡았어요. 사람이냐, 니는? 아픈 개한테 뭘 하려고 그래. 어머니가 더 이상해요. 개 때문에 가족들 무시하고.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황구는 더욱 심하게 끙끙거렸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상처에서 피가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봐요. 피 흘리잖아요. 징그러워 죽겠어요. 미경이 소리를 지르자 순자는 황구를 품에 안았어요. 미경아, 제발. 황구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이것만은 양보 못해. 가족이요? 진짜 가족은 우리 아닌가요? 어머니가 며느리보다 걔를 더 사랑한다니. 미경의 목소리에는 서운함도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니를 소홀히 했나?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잘해줬잖여. 잘해줬다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신 적이 언제 있어요? 그럼 니는 시어머니한테 잘해준 적 있냐? 둘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 개는 오늘 안에 보내세요.
안 그러면 어쩔 거요? 정태 오빠한테 생활비 끊게 할 거예요. 미경의 협박에 순자는 몸서리쳤어요. 생활비가 끊기면 정말 살 수가 없었거든요. 미경아,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그럼 걔를 보내세요. 선택은 어머니 몫이에요. 미경은 그렇게 말하고 휙 돌아서서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며 창문을 내리더니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녁까지 답 안 주시면 제가 직접 보호소에 연락할 거예요. BMW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진 후 마당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순자는 황구를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황구야, 할매가 어쩌지? 정말 어쩌지? 황구는 순자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해 주려 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위로조차도 순자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니야. 포기 안 해. 절대 포기 안 해.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순자는 결심을 굳혔어요. 설령 아들의 생활비가 끊겨도 황구만은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72살 할머니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저녁 해가 지기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오후 4시가 넘어가자 순자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미경이 준 시간은 저녁까지였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지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황구야, 할매가 저녁거리나 사오마. 조금만 기다려. 순자는 황구 곁에 물그릇과 밥그릇을 놓고 집을 나섰어요. 장을 보러 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황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30분만 다녀올게. 마을 슈퍼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평소보다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72살의 다리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미경은 차 안에서 순자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야 나가네. 기회는 지금이야. 미경은 휴대폰을 꺼내 유기견 보호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유기견 보호소죠? 신고할 게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게인가요? 진돗개요. 나이가 많고 병도 있어서 위험해요. 주인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주소 알려주세요. 바로 나가겠습니다. 미경은 시댁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 순자네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봐, 황구야. 미안하지만 이제 여기서 못 살아. 황구는 미경을 보자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아픈 몸이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거죠. 하지만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으르렁. 쓸데없이 으르렁거리지 마. 어차피 갈 곳은 정해져 있어. 30분 후 유기견 보호소 트럭이 도착했어요. 작업복을 입은 직원 2명이 내렸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맞아요. 저기예요. 직원들이 황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태가 안 좋네요. 주인분은 어디 계시나요? 잠시 외출하셨어요. 제가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더 이상 돌볼 수 없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미경은 서슴없이 서명했어요. 그 순간 황구의 운명이 결정된 거죠. 아가야, 우리 따라가자. 직원들이 황구를 들어 올리자 황구는 간절한 눈빛으로 집 쪽을 바라봤어요. 마치 순자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끙끙, 끙끙. 아이고, 많이 아픈가 보네. 빨리 치료해줘야겠어. 트럭이 떠나고 나서야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됐어. 시어머니도 정신을 차리시겠지. 그런데 미경이 떠난 지 10분도 안 돼서 순자가 돌아왔어요. 황구야, 할매 왔다. 하지만 평상은 비어 있었어요. 물그릇과 밥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황구,
황구야, 어디 갔너? 순자는 마당 곳곳을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황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설마, 설마. 순자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혹시 미경이?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통영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순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방금 댁에서 진돗개 한 마리를 인수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직접 신고하셔서 뭐라고요? 72시간 후에 안락사 예정이니 찾으실 분은 빨리 연락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72시간. 3일 후면 황구가 죽는다는 뜻이었어요. 안 돼. 안 된다고. 순자는 급히 보호소로 전화를 걸었어요. 황구를 다시 데려가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신고자가 며느리분이시라서 며느리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며느리한테 말해볼게요. 순자는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미경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통화 중이거나 음성사서함만 들렸어요. 제발 받아줘. 1시간을 계속 전화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미경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직접 가서. 순자는 보호소 주소를 찾아서 택시를 불렀어요. 가진 돈이 많지 않았지만 황구를 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로 빨리 가주세요. 할머니, 급한 일이세요? 네, 정말 급해요. 보호소까지 가는 30분이 30년처럼 느껴졌어요. 순자는 손을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황구야, 할매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드디어 보호소에 도착했어요. 순자는 뛰다시피 해서 들어갔습니다. 우리 황구 어디 있어요? 진돗개 말이에요. 아, 방금 오신 게 말씀이세요? 저쪽 철창에 있습니다. 순자가 철창 앞에 가자 황구가 반가워하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힘차지 못했습니다. 황구야, 할매 왔다. 끙끙, 끙끙. 황구는 철창 사이로 코를 내밀어 순자의 손을 핥았어요. 그 순간 순자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매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보호소 소장 영우가 다가왔어요. 할머니가 주인이시군요. 네, 맞아요. 우리 황구 집으로 데려갈 수 있나요? 영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며느리분이 공식적으로 포기각서에 서명하셔서.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며느리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72시간 후에 안락사됩니다.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순자는 무릎이 꺾였어요. 72시간. 이제 이틀하고 반나절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발 안락사는 안 돼요. 우리 황구는 죽으면 안 돼요. 할머니 마음은 이해하지만 규정이 규정이라서. 순자는 철창을 붙잡고 흐느꼈어요. 황구도 마치 상황을 아는 듯 슬프게 울었습니다. 과연 72시간 안에 황구를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미경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시간은 가차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철창 앞에서 흐느끼고 있을 때 보호소 소장 영우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60대 중반의 그는 40년간 개들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잠시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황구랑 있을 거예요. 황구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영호의 진지한 표정에 순자는 마지못해 따라갔어요. 사무실 벽에는 지금까지 보호소를 거쳐간 개들의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실래요? 괜찮아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영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황구가 여기 온 후로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상한 행동이요? 밤새도록 우는 소리를 내거든요. 끙끙, 끙끙, 꼭 사람이 우는 것처럼요. 순자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그게 제 울음소리예요. 네. 제가 밤마다 울면 황구가 옆에서 그렇게 울어줬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년간 개들을 지켜봐 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개를 키워봐서 압니다. 황구가 얼마나 할머니를 그리워하는지. 그럼 도와주세요. 제발. 하지만 규정이 있어서 순자는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소장님, 제발 하루만요.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며느리를 꼭 설득해 볼게요. 영호는 순자의 간절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규정을 어기면 문제가 생겨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제발. 그때 사무실 밖에서 황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끙끙, 끙끙. 정말 사람이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 소리 들리세요? 황구가 할머니 찾아서 우는 거예요. 영호는 잠시 고민했어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40년간 개들을 돌보며 느낀 인정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이 왜 그렇게 황구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처음부터 개를 싫어했어요. 단순히 개가 싫어서일까요? 영호의 질문에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이런 경우를 종종 봐서요. 영호는 말을 흐렸어요. 실제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반려동물을 없애려는 경우를 몇 번 봤었거든요. 대부분 재산 문제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이 평소에 집이나 재산에 대해 관심을 보인 적 있나요? 재산이라 별거 없는데요. 집 하나 있고. 순자는 갑자기 뭔가 기억이 났어요. 얼마 전 미경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 집 평수가 얼마나 되죠?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당시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소장님, 혹시 할머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호는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순자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우선 황구부터 생각해 봅시다. 제가 특별히 하루만 시간을 드릴게요. 정말요? 네. 하지만 비밀로 해주세요. 내일 오후 2시까지만 가능해요. 순자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황구를 데려가시되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제가 모른다고 하셔야 해요. 알겠어요. 꼭 그럴게요. 영호는 황구를 철창에서 꺼내 순자에게 맡겼어요. 황구는 순자를 보자 힘없던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황구야, 할매 왔다. 집에 가자. 하지만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순자는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미경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영호 소장이 왜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을까? 집에 도착해서 황구를 마당에 눕히고 나니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저 정태예요. 정태야. 엄마, 미경이한테 들었어요. 황구 보호소에 보냈다면서요? 정태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이번에는 미경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황구도 아프고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고. 순자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정태야, 네가 어렸을 때 키우던 강아지 복이 기억나니? 네가 얼마나 울었는데. 엄마,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현실적? 미경이가 화가 많이 났어요. 이번 일로 엄마하고 인연을 끊겠다고까지 해서 순자는 아들의 말에 절망했어요. 결국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쩌라고? 엄마, 서울로 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황구는? 황구는 보호소에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좋은 곳이라니. 72시간 후면 안락사인데 무슨 좋은 곳인가요? 정태야, 엄마는 황구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엄마, 아들아, 제발. 이것만은. 하지만 정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는 황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황구야, 우리 둘 다 버림받았네. 하지만 할매는 포기 안 해. 끝까지 싸울 거야. 그런데 내일 오후 2시까지 정말 방법이 있을까요? 순자는 영호 소장의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혹시 미경에게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순자와 황구만이 서로를 의지한 채 긴 밤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황구와 함께 밤을 새웠어요. 황구의 상태는 더욱 나빠져 있었습니다. 진통제 효과가 떨어져서인지 계속 앓는 소리를 내며 힘들어했어요. 황구야, 조금만 참아. 할매가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시간은 가차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이제 6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미경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아? 어머니, 왜 또 전화하세요? 어제 다 끝난 일 아닌가요? 미경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황구는,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 진짜 화났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어요. 그럼 미경아, 내가 무릎 꿇을게. 제발. 어머니가 무릎을 꿇는다고요? 그 나이에? 미경은 순간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신다니. 미경아, 황구는 진짜 내 목숨이야. 이것만은. 에이, 진짜. 걔 때문에 무릎까지 꿇는다고요? 정말 한심해요. 그럼 어쩌라고. 네가 다른 방법이 있나? 있어요. 간단해요. 미경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그 집,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맞죠? 갑자기 집 얘기가 왜 나와? 제가 알아봤더니 그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평당 200만 원씩 한다던데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호 소장의 말이 맞았나 봐요. 미경아, 설마 네가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시면 그 집은 저희가 관리할게요. 팔아서 어머니 요양원비로 쓰고. 요양원? 네,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거기서는 개 못 키우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경의 진짜 속셈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미경아,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어머니도 현실을 인정하세요. 언제까지 그 시골에서 개랑 사실 건가요? 그게 네가 상관할 일이냐?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관할 일이에요. 나중에 어머니 간병도 저희가 해야 하고 집도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어차피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죠. 미경의 말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니. 미경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으로만 살면 안 돼요. 그때 집 앞에 차 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이 직접 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앞에 와 있어요. 나와서 얘기해요. 순자는 황구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여기서 해. 뭔 할 말 있으면. 미경이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오늘은 정태도 함께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태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정태야, 니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은 거냐?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니까 순자는 정말 외로웠어요. 좋다. 그럼 내가 죽으면 다 니들 거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게 해라.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미경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니는 시어머니한테 요양원 가라고 하는 게 맞나? 좋은 곳이에요. 친구들도 많고. 싫어. 절대 안 가. 순자가 단호하게 말하자 미경은 화를 참지 못했어요. 그럼 그게부터 처리하세요. 오늘 2시에 안락사 되는 거 알죠? 안락사라니. 그런 말 하지 마라. 순자는 황구를 더욱 꼭 안았어요. 황구는 힘없이 순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개예요, 개. 동물이라고요. 니한테는 그냥 동물이어도 나한테는 가족이야. 가족이라니요. 진짜 가족은 우리잖아요. 미경의 소리에 황구가 놀라서 몸을 떨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가족? 네가 언제 가족답게 굴었나? 명절에도 빨리 가려고만 하고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사실대로 하는 말이지. 니는 내 재산만 노리고 있었잖여. 미경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맞아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될 거 미리 계획 세우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 나쁜 년아. 순자가 벌떡 일어서려다가 황구 때문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황구가 너무 약해서 혼자 둘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욕하지 마세요. 욕? 이게 욕이야? 진짜 욕은 따로 있어. 순자는 평생 참아왔던 화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 손자 진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상황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황구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아파 보여요? 진수야. 순자는 손자를 보자 눈물이 났어요. 엄마, 황구한테 뭔 짓을 한 거예요? 진수는 엄마를 향해 소리쳤어요. 진수야, 엄마가 다 너를 위해서. 거짓말. 엄마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16살 진수도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의 진짜 속셈을 말이에요. 할머니, 황구 괜찮아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수야. 2시간 후면 순자는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12시였어요. 이제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어머니의 유일한 친구인 개마저 없애려는 이런 사람을. 과연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 2시간 동안 황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과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진수가 엄마를 향해 소리치자 미경은 당황했어요. 진수야, 엄마한테 왜 그래? 엄마가 더 이상해요. 할머니 집까지 팔려고 하잖아요. 뭐라고? 정태가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진수야, 무슨 말이야? 아빠는 진짜 몰라요? 엄마가 부동산에서 받아온 서류들 봤어요. 진수는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어요. 학교 가면서 엄마 방에서 본 걸 몰래 가져온 거였습니다. 이게 뭐야? 정태가 서류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부동산 매매 상담서, 요양원 비용 계산서, 그리고 순자명의 통장 사본까지. 미경아, 이게 대체 뭐야? 그건 미경은 말을 못했어요. 들킬 게 들킨 거였습니다. 엄마 통장까지?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정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정태 오빠, 이건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엄마 몰래 이런 짓을 하는 게 정태는 서류를 바닥에 던졌어요. 미경아, 넌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오빠 현실을 봐요.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혼자 살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순자는 며느리의 계획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치밀했습니다.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고 통장까지 관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미경아, 네가 내 통장을 어떻게 해? 어머니 치매 걸리시면 어차피 우리가 관리해야 해요. 치매? 누가 치매야? 순자가 벌떡 일어섰지만 황구를 안고 있어서 힘들었어요. 진수야, 다른 건 없나? 있어요, 아빠. 엄마가 요양원 상담도 받았어요. 할머니 몰래. 진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며칠 전에 우연히 들은 엄마의 전화 통화를 녹음한 거였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72세인데요. 치매는 아니지만 혼자 사시기 어려워서 개도 키우고 계셔서 문제가 많아요. 녹음된 미경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그럼 저희 시설이 적당할 것 같네요. 월 120만 원이면 되고요. 120만 원. 그럼 집 팔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나요? 정태는 녹음을 들으며 주저앉았어요. 미경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빠도 언젠가는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생각은 해도 엄마 몰래 이런 짓은 안 하지. 정태가 소리를 지르자 미경이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좋아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시어머니 혼자 그 큰 집에서 걔랑 사시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네가 결정할 일이야? 우리 돈으로 생활비 대주면서 무슨 소리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부부가 싸우는 사이 황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토했습니다. 황구야, 황구야. 순자가 황구를 흔들었지만 황구는 점점 약해져 갔어요. 할머니, 황구가 위험해요. 진수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병원에 가야 해. 지금 당장. 정태도 상황을 보고 급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돈 낭비예요. 어차피 2시간 후면. 미경의 말에 정태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미경아, 너 정말 사람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 이게 현실적이야? 정태는 미경의 손목을 잡았어요. 당장 보호소에 연락해서 안락사 취소해. 싫어요. 절대 안 해요. 그럼 이혼해.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나는 이런 사람과 못 살겠어. 정태의 말에 미경은 당황했어요. 설마 남편이 이혼까지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오빠, 진정해요. 우리 진수 생각해서라도. 진수가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 엄마 편이잖아. 진수는 아빠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말이 맞아요. 엄마가 너무해요. 그때 황구가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섰어요. 미경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황구는 미경이 앞에 서서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아픈 몸이지만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이었습니다. 으르렁, 으르렁. 저리 가. 더러워. 미경이 황구를 발로 차려는 순간 황구가 쓰러졌어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황구야. 순자는 황구를 품에 안고 울부짖었어요. 황구야. 할매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황구는 순자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핥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황구야. 일어나. 제발 일어나. 순자의 절규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황구야. 네 없으면 할매는 누가 지켜주노? 누가? 정태와 진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미경이만 혼자서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잖아요. 자연스럽게 해결된 거예요.
미경의 말에 정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경아, 넌 정말 악마야. 악마라니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요. 현실적? 죽어가는 게 앞에서 그런 소리 해? 순자는 황구를 안고 중얼거렸어요. 황구야, 할매가 널 못 지켜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황구는 정말 떠나버린 걸까요? 시계는 오후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순자가 황구를 안고 흐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황구의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황구야? 순자는 귀를 황구 가슴에 갖다 댔어요. 미약하지만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어. 황구가 살아있어. 정말이요? 할머니. 진수가 뛰어와서 황구를 만져봤어요. 정말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빠, 황구 살아있어요. 빨리 병원에 가요. 정태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내와의 싸움으로 정신이 번쩍 든 상태였거든요. 엄마, 황구 제 차에 태워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요. 정태야, 고마워.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며느리 눈치만 보던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 편에 서준 거였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예요? 돈 낭비라고 했잖아요. 미경이 소리쳤지만 정태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미경아, 넌 집에 가 있어. 나는 엄마 모시고 병원 간다. 그럼 저는 어쩌라고요? 내 멋대로 해. 나는 이제 상관 안 해. 정태는 순자와 진수 그리고 황구를 차에 태우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미경은 홀로 마당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동물병원에 도착하자 어제 봤던 수의사가 급히 황구를 맞아주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상태가 더 나빠졌네요. 선생님, 제발 우리 황구 좀 살려주세요. 돈은 제가 마련할게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정태가 나서서 말했어요. 수술비 제가 낼게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정태야. 엄마, 죄송해요. 제가 미경이한테만 신경 쓰느라. 정말 죄송해요. 정태는 엄마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다. 네가 깨달았으니 다 괜찮아.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3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순자, 정태, 진수는 말없이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황구 괜찮을 거예요. 진수가 순자의 손을 잡아줬어요. 고마워, 진수야. 니라도 있어서. 할머니, 앞으로 제가 자주 놀러 올게요. 황구랑도 많이 놀아주고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수의사가 나오는데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정말요? 선생님. 순자는 기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네, 다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2주 정도 입원해야 하고요. 2주요? 입원비가 얼마나?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정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생활비도 더 보내드릴게요. 미경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정태야. 미경이는 어쩌려고?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어요. 정태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진수는? 진수는 제가 키울 거예요. 진수도 엄마를 더 좋아하니까 방학 때마다 할머니한테 보낼게요. 아빠, 정말이요? 진수가 기뻐했어요. 그럼 할머니랑 황구가 진수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황구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순자를 찾았어요. 황구야. 우리 황구. 황구는 힘없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어요. 순자는 그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났습니다. 황구야. 앞으로는 할매가 꼭 지켜줄게.
아무도 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며칠 후 미경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정태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황구가 태어난 날 온 가족이 함께 통영집으로 내려왔어요. 정태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엄마를 돌봐줬습니다. 엄마, 앞으로 제가 자주 내려올게요. 주말마다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너 직장도 있잖여. 직장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못된 아들이었어요. 순자는 아들의 변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황구 덕분에 아들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황구야, 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네. 황구는 아직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예전처럼 순자를 잘 따라다녔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녁에 온 가족이 마당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할머니, 황구가 정말 용감해요. 엄마한테 맞서기도 하고. 그래, 황구는 할매를 지키려고 한 거야. 아빠, 황구 정말 똑똑하죠? 응, 정말 똑똑해. 아빠도 황구한테 많이 배웠어. 정태는 황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앞으로는 황구도 저희 진짜 가족으로 생각할게요. 그날 밤 순자는 황구와 함께 평상에 누워 별을 봤어요. 황구야,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황구는 순자 곁에 바짝 붙어서 잠들었어요. 더 이상 무서워할 일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황구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예전처럼 뛰어놀지는 못하지만 순자와 함께 산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정태는 약속대로 매주 엄마를 찾아왔고 진수는 방학 때마다 할머니 집에서 지냈어요. 할머니, 황구가 정말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황구가 1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순자는 황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한 마리의 개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황구와 순자 할머니가 보여준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한 감동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순자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안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소중한 존재들, 하루라도 더 아껴주시길 바래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